안녕하세요, W로그입니다. 오늘 살펴볼 노트북은 바로 갤럭시 북5 프로 360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360도 회전이 가능한 컴포터블 디자인에 강력한 울트라 7 프로세서 그리고 최신 AI 기능까지 스펙도 활용도도 끝판왕인데요. 과연 이 노트북 진짜 프로다운 녀석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품부터 살펴보면 간단 사용 설명서와 노트북 본체, S펜 충전 케이블과 65W 충전기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고 가격은 촬영 시점 기준으로 264만 9천원입니다. 먼저 디자인인데요. 이 그레이 색상 그냥 심플한 색깔인 줄 알았는데 색상도 고급스럽고 알루미늄 바디라 견고한 느낌까지 첫인상은 일단 합격입니다. 그리고 컴포터블 투인원 디자인이라서 태블릿처럼 쓰기도 하고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스펙은 최근 신모델 중 가장 고사양으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에 인텔 아크 140V GPU까지 들어있어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할 때도 정말 빠르고 안정적이고요. 메모리는 32GB LPDDR5X로 확실히 여유 있어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해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1TB NVMe SSD라서 읽기 쓰기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넉넉하죠. 포트 구성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왼쪽에는 HDMI 2.1, USB-C 겸용 썬더볼트 4 단자 2개가 있어서 외부 모니터 연결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장 하드 연결할 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오른쪽에는 USB-A,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요. 여전히 USB-A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도 반갑고 포트는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인원 노트북이라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화면 크기는 16인치에 2880-1800 해상도에 120Hz 주사율, DCI P3 120% 색 재현율까지 화면이 진짜 또렷하고 색감이 선명하고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라서 화면 밝기도 밝고 빛 반사 방지 패널이라 빛 반사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확실하죠. 게다가 화면비가 16:10으로 16:9 비율에 비해 세로가 길어서 확실히 화면을 보면 시원시원해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할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도 가능한데 터치하면 지문이 많이 묻을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지문이 많이 묻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무게는 스펙상 1.69kg인데 조금 묵직한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탱키가 있는 키보드를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엑셀 작업이나 숫자를 많이 입력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키 깊이감은 일반 키보드에 비해 깊지는 않지만 노트북 중에서는 키감이 괜찮은 편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지문 인식 센서가 내장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트랙패드는 진짜 넓은데요. 사실 트랙패드는 거거익선이라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타이핑 중에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게 손바닥 인식도 잘 되고 확실히 넓어서 커서 이동하는데 유용하더라고요. 다만 클릭이 하단에만 가능한 일반적인 트랙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맥북 트랙패드에는 포스터치 기능이 있어서 트랙패드 어느 곳을 눌러도 클릭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노트북 대부분이 이런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 노트북만의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스피커 출력은 노트북 하단 양쪽으로 출력되는데 스피커가 바닥을 향하고 있음에도 쿼드 스피커라 공간감이 좋았고 고음도 선명하고 음질이 꽤 맑은 편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기본 상태가 더 좋게 느껴졌는데 한번 차이를 들려드릴게요. 힌지는 원하는 각도에서 흔들림 없이 고정이 잘 되고 360도까지 회전이 돼서 확실히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일반 노트북은 힌지가 고정형이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뒤로 젖혀지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젖혀졌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다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해보니 이 부분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볼 때는 이렇게 세워두고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고 펜을 사용할 때는 편하게 뒤집어서 쓸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를 뒤집으면 자동으로 화면도 전환되고 270도 정도 뒤집으면 키보드와 트랙패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잠기는 부분까지 빼놓지 않고 작동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두면 노트북 모드로 사용할 때와 다르게 스피커가 전면을 향하게 돼서 그런지 소리가 좀 더 경쾌하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buzzing, neon lights, but I'm stuck in rewind. Every song on the radio keeps bringing you to mind. Try to shake it. City's buzzing, neon lights, but I'm stuck in rewind. Every song on the radio keeps bringing you to mind. Try to shake it off. 참고로 한 손으로 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76.1Wh 대용량의 3나노 공정 AP를 사용해서 그런지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하루는 아주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영상 재생도 스펙상 최대 2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65W 충전이 가능하고 30분 만에 35%까지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배터리가 없을 때 빠르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팬 소음은 일반 사무용이나 유튜브 영상 시청할 때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요. 정말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 한 거의 무소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펜은 펜을 화면 위로 가까이 가져가면 펜이 가리키는 위치를 미리 보여주는 호버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했고, 펜 끝이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소음도 거의 없고요. 마찰감도 적당해서 필기하는 느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펜 보관이 조금 아쉽긴 한데 펜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노트북 상판 윗부분에 이렇게 자력으로 붙여줄 수는 있는데 사용 중에 잠깐 보관하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휴대할 때 아무래도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펜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라 충전할 필요도 없고요. 펜의 이 부분을 눌러서 지우개로 변경도 가능하더라고요. 요즘 AI가 대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AI인 코파일럿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영키에 코파일럿 키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실행하려면 이 키 하나만 누르면 되고 챗GPT처럼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는 답변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생성형 이미지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명령어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연동해서 카메라 연결, 멀티 컨트롤, 듀얼 모니터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은 디자인, 성능, 360도 힌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AI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노트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